모두가 떠나고 저 혼자 남은 집에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요양원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의 목줄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준서 이름이잖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선자, 올해 73입니다. 이 집에서 50해를 살았습니다. 남편 김영수와 함께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민호.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입니다. 강남에서 삽니다. 아내와 아들 준서, 딸 수진이랑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민정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남편은 의사고 딸 예진이가 하나 있습니다. 민호는 아직 독신입니다.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만 내려옵니다. 설날, 추석. 그것도 하루만 있다가 올라갑니다. 엄마, 서울 교통 막혀. 일찍 출발해야 해. 그게 항상 핑계입니다. 오늘도 혼자입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TV 소리만 들립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장독대입니다. 이제는 이끼가 끼었습니다.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하지만 따줄 사람이 없습니다. 닭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이 주고 저녁에 문 닫아주고. 그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 이 집엔 이제 나랑 TV 소리밖에 없구나.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낑. 그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뭔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개였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중형견이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 진돗개와 비슷했습니다. 목줄이 있었습니다. 낡은 목줄이었습니다. 이름표도 있었습니다. 반쯤 지워져서 글자가 안 보였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개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슬픈 눈이었습니다. 주인이 버렸나 보구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네. 저는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데려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개는 얌전히 있었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닭고기를 삶아서 줬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물도 한 그릇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저는 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오늘 밤만 있어. 내일 주인 찾아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버린 거라는 걸. 그날 밤 개는 부엌 한쪽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저 말고 다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가 저를 깨웠습니다. 멍, 멍. 눈을 떴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개가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했습니다. 개한테도 밥을 줬습니다. 개는 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개를 마당에 내보냈습니다. 개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까?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개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키우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개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던 개가 왔습니다. 저는 개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개가 귀를 쫑긋했습니다. 이리 와, 복돌아. 개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넌 이제 복돌이다. 우리 집 복덩어리야. 복돌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오후에 복돌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더니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남편 영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복돌이는 그 사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5분도 넘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영감을 아니? 복돌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괜히 저놈이 영감이 보낸 선물 같네. 그날부터 복돌이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마치 인사하듯이.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돌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복돌이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따라오고,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화장실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밤에는 제 방문 앞에서 잤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멍. 복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복돌이를 데리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선자야, 개 키우. 응, 한 달 전에 왔어. 귀엽네. 이름이 뭐야? 복돌이. 좋은 이름이다. 복 많이 받아라. 집으로 돌아오면 복돌이한테 밥을 줬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봤습니다. 복돌이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돌아, 너 있으니까 좋다.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래, 와라. 밥 해놓을게. 아이들도 데려갈게. 그래, 준서랑 수진이 보고 싶었다. 주말에 큰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흰색 SUV 차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 은정, 손자 준서, 손녀 수진. 할머니.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준서도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준서. 키 많이 컸다. 1년 사이에 얼마나 큰 거야? 10cm 정도요. 중학생 되니까 어른 다 됐네. 민수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그때 복돌이가 짖었습니다. 멍, 멍.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개예요. 강아지다. 그래, 복돌이야. 한 달 전에 왔어. 우와, 귀여워. 이름이 복돌이에요? 응, 복 많이 받으라고. 수진이가 복돌이를 만졌습니다.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은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개를 키우셨어요? 한 달쯤 됐지. 갑자기요? 말씀도 안 하시고. 버려진 걸 주웠어. 비 오는 날 대문 앞에 있더라고. 그래도 키우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 좀 하시지. 은정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개 키우시기 힘드실 텐데요. 안 힘들어. 오히려 좋아. 혼자 안 외로워서.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개 털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청소하지만 털이 빠집니다. 부엌 한쪽에 개밥 그릇이 있었습니다. 물그릇도 있었습니다. 은정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시골 개들병 옮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건강하대. 예방접종도 다 마쳤어. 그래도 개는 개잖아요. 집안의 털도 날리고. 청소하면 되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사 중에 은정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얘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식사도 잘 나오고.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복돌이 있잖아. 걔가 무슨 소용이에요?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고. 밤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도와드려요? 괜찮아. 나 튼튼해.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민수와 은정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이 얇습니다.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 두는 게 맞나?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걱정이야. 근데 어떡해. 엄마가 싫다는데. 개까지 키우신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 그게 돌보다가 다치시면 어쩌려고. 엄마가 고집이 세셔서 말이 안 통해.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집으로 모시든지. 우리 집으로? 그럼 걔는 어떡하고? 걔는 보호소로 보내야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뭔데?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정과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개발 계획 있는 거 아세요? 개발? 무슨 개발? 도로 뚫고 펜션 단지 들어온대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래요. 그래? 처음 듣는데. 시골이 개발되면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렇겠지.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이 집이랑 땅 합쳐서 한 5억은 될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5억이라니. 10년 전만 해도 2억 정도였는데.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참에 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서울? 네,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요양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병원도 멀고, 가게도 멀고.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와요. 괜찮아. 나 차 있어. 엄마 나이에 운전하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아직 잘 운전해.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부담이에요. 부담? 네,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저희가 항상 걱정돼요. 밤에 전화 오면 무슨 일 생겼나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 적 없잖아.
지금까진 괜찮으셨어도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랑 50년을 살았어. 여기서 너희 셋을 낳았고 키웠어. 여기서 아버지 보냈고 여기서 나도 가고 싶어. 엄마. 그리고 이 집 팔면 어디가? 요양원? 나는 요양원 같은 데 안 가. 거기는 죽으러 가는 데야. 엄마, 요즘 요양원 좋아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싫어.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억이면 큰 돈이에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고 남은 돈은 저희 삼남매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구나. 네. 너희가 돈 나눠 가지려고 집 팔자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지면 너희 좋잖아. 엄마, 오해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할 말 없어. 돌아가라.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 가족은 그날 오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날 때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개.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리를 안았습니다. 복돌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를 걱정한대. 복돌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 너는 나한테 돈 얘기 안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나까지 팔려나가는 기분이 들겠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내 남편이 땀 흘려 지은 집인데. 왜 팔아야 하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딸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야. 그래, 잘 지내니?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집에 개 키운다며? 응, 복돌이야. 귀여워. 착하기도 하고. 엄마, 나 예진이 알레르기 있어. 알레르기? 응, 개털 알레르기.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개털에 반응이 나온대. 그래? 몰랐네. 그래서 이제 예진이 데리고는 못 내려가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예진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미안해, 엄마. 근데 예진이 건강이 중요하잖아. 개털 알레르기 심하면 천식도 올 수 있대. 그래. 알았어. 나 대신 오빠가 자주 내려갈 거야. 걱정 마. 민호도 있고. 응. 엄마, 걔 너무 오래 키우지 마. 나중에 힘들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봤습니다. 복돌이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너 때문에 딸이 못 온대. 복돌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가 있으면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구나. 그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복돌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 속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야. 복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닭장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고쳐야겠네.
저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사다리였습니다. 망치와 못도 준비했습니다. 비닐도 가져왔습니다. 닭장으로 갔습니다.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었습니다. 비닐을 덮었습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사다리가 미끄러웠습니다. 아! 저는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혔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아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집도 멀었습니다. 1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복돌이가 달려왔습니다. 멍, 멍, 멍. 크게 짖었습니다. 복돌아. 복돌이가 저를 핥았습니다.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짖었습니다. 멍, 멍, 멍. 복돌이가 대문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멍, 멍, 멍. 계속 짖었습니다. 크게, 필사적으로.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야? 왜 이렇게 짖어? 복돌이가 저희 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이웃집으로 왔습니다. 또 짖었습니다. 뭔가 있나 보네. 따라가 볼까?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따라왔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선자야. 왜 이래? 어디 다쳤어? 발목을. 다쳤어. 일어날 수가 없어. 움직이지 마. 119 부를게.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30분 걸렸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복돌이도 같이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허락했습니다. 할머니, 이 개가 구했네요. 이웃분 부른 게 개라면서요? 응. 복돌이가. 대단한 개네요.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 맞고 계속 누워 계셨으면 저체온증 올 뻔했어요. 저는 복돌이를 봤습니다. 복돌이도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겠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CT도 찍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발목 골절이에요. 수술해야 해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깁스하고 한 달은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요? 네,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병원에서 지켜봐야 해요. 입원했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장 안 된 번호인데요. 나야. 병원이야.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발목 다쳤어. 닭장 지붕 고치다가 떨어졌어. 뭐라고요? 혼자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지붕이 새길래. 아이고, 엄마. 괜찮으세요? 골절이래. 한 달 깁스해야 한대. 금방 갈게요. 민수가 저녁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깁스만 하면 돼.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사시면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복돌이가 구해줬어. 걔가요? 응. 이웃집 가서 사람 데려왔어. 복돌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복돌이 어디 있어? 병원 밖에 있어요. 걔는 병실에 못 들어와요. 누가 돌봐줘? 간호사분이 물이랑 밥 좀 주신대요. 고마운 일이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CT, 응급실 비용, 입원비.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냈습니다. 엄마, 건강보험 있으세요? 응, 있어. 실비보험도 있으세요? 그것도 있어. 만기 언제예요? 실비보험은 내년이야. 그럼 갱신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보험료 올라가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알았어. 보험 서류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며칠 후 민정이도 왔습니다. 막내 민호도 왔습니다. 병실에서 셋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형, 엄마 이제 혼자 못 사실 것 같아.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발목이었지만 다음엔 어디가 다칠지 몰라. 맞아, 머리라도 다치시면 큰일 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근데 비용이. 집 팔면 되지. 집? 응, 엄마 집. 지금 시세가 5억이래. 그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우리가 나누면 돼.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하는데? 좋은 데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그럼 남는 돈이 1억 4천? 그렇지.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4,700 정도. 나쁘지 않네. 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이 내 집을 팔려고 계획하는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돈 나눠 가지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민수가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가 반겼습니다. 멍, 멍.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래, 나왔어. 보고 싶었니? 저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복돌이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민수가 집 안을 정리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엄마, 한 달 동안은 무리하지 마세요. 깁스 풀릴 때까지요. 알았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올게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와야죠. 민수는 그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그날 밤 저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10년 동안.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 셔츠, 바지. 옷에서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아래에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로 열었습니다. 열쇠는 제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통장, 도장.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 여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여보, 나 영수요. 미안하오. 먼저 가서. 이 집과 이 땅은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요. 우리가 50해를 함께 산 집이요.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소. 여기서 웃고 울었소. 여기서 늙었소. 아이들이 팔라고 해도 절대 팔지 마시오. 팔면 당신이 갈 곳이 없소.
요양원 같은 데 가지 마시오. 우리 집에서 사시오. 만약 꼭 팔아야 한다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만 넘기시오. 돈셈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마시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오. 조심하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다음 생에 또 만납시다. 영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영감.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이 집 팔려고 해.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영감이 남긴 집인데. 다음 주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로 뚫는데, 펜션 단지 들어온대,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긴대, 땅값 엄청 오를 거래. 이웃들이 하나둘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앞집이 팔렸습니다. 6억에. 옆집도 팔렸습니다. 4억에. 선자야, 너도 팔아. 지금이 적기야.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팔아. 왜? 돈 많이 주는데. 이 집에서 죽을 거야. 고집이 세네.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저는 대한개발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 집과 땅을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가격 먼저 들어보세요. 6억 드리겠습니다. 6억? 네, 현금으로요.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수는 5억이라고 했는데 6억이라니. 이 동네가 곧 개발돼요. 지금 파시면 이득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나이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있고 마당도 넓고 청소하시기도 힘드시죠? 그때 복돌이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 복돌이가 김 과장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항상 사람들한테 친절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멍, 멍, 멍. 크게 짖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아이고, 개 좀 묶어주세요. 무서워요. 김 과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그만.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짖었습니다. 김 과장을 향해. 할머니, 개가 사나운데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순한데. 오늘 왜 이러지? 제가 그냥 갈게요. 명함 두고 갈 테니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김 과장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봤습니다. 너 왜 그랬어? 저 사람이 뭐 어때서? 복돌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저 사람 본 적 있어? 복돌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걔가 저렇게 짖은 건 처음인데. 그날 밤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대한개발 김민준 과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6억이면 큰돈인데. 하지만 영감이 팔지 말라고 했어. 명함을 찢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읍내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걸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젊은 법무사가 맞았습니다. 유언장 쓰고 싶어서요. 아,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걔한테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그게요?
법무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직접은 안 되고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개를 돌보는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단체가 개를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맡기는 거죠. 신탁. 네, 쉽게 말하면 이 개를 평생 잘 돌봐주면 재산을 주겠다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반려동물한테 유산 남기는 경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요. 복돌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집과 땅을 주고 싶어요. 복돌이요? 제게 이름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복돌이를 평생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다른 조건도 있으세요? 개발업자한테는 절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법무사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 뜻대로 될 겁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첫째, 복돌이를 평생 돌보는 사람에게 집과 땅을 상속한다. 둘째,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한다. 셋째, 상속받는 사람은 1년에 4번 이상 성묘하고 집을 관리한다. 넷째, 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을 취소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공개할게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가 반겼습니다. 복돌아, 너 덕분에 내가 용기가 생겼어.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집을 받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민수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발목은 괜찮은데 자꾸 넘어지고 숨이 차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그럼 병원 가보셨어요? 응, 갔어. 의사가 심장이 안 좋대. 심장요? 어떻게 안 좋으세요? 협심증이래. 신부전도 초기래.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된대.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럼 관리 잘 하셔야죠. 응, 그런데 말이야. 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이요? 응.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이 집을 누가 받아야 할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셔야죠. 저희는 엄마 뜻 따를게요. 너희들 의견은? 글쎄요. 엄마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게. 그래,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이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큰일이네요.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엄마, 집은 오빠한테 주는 게 맞아요. 왜? 오빠가 제일 수고했잖아요. 병원도 데려가고 자주 내려오고. 너도 내 딸인데.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받으세요. 그래? 네, 저는 남편이 잘 벌어서 괜찮아요. 막내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는 상속 안 받아도 돼요. 왜? 형이랑 누나가 받으면 되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제가 벌면 되죠.
그래도 내 목도 있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나 챙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전화를 다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착한 척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겠지. 사람 마음은 돈 얘기 나오면 진짜가 나오는구나.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돌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복돌이를 마당에 내보냈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없었습니다. 복돌이 못 봤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못 봤는데? 아침에 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밤이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갔을까? 길 잃었나? 밤 10시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나가봤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왜 이래? 어디 다쳤어? 복돌이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뒷다리였습니다. 목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등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복돌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복돌이는 아픈지 끙끙거렸습니다. 아프지? 참아. 금방 끝나.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다음 날 이웃 할머니가 왔습니다. 선자야, 어젯밤에 복돌이 어떻게 됐대? 다쳐서 왔어. 누가 때린 것 같아.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누가 일부러 그랬대. 일부러? 누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데 걔 때문에 집 못 파는 줄 아는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모르지. 근데 조심해. 또 올 수도 있어. 할머니가 갔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복돌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잘못이야. 복돌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놈이라도 없었으면 나 지금쯤 뭘 붙들고 있었을까? 너라도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복돌이 상처가 심해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읍내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수의사가 치료해줬습니다. 할머니, 개가 차에 스친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면 나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목줄. 수의사가 목줄을 살펴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있는데요. 여기 봉제선이 있어요. 뭐가요? 수의사가 목줄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쪽 천을 조금 뜯었습니다. 작은 금속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금속판을 꺼냈습니다. 사각형 금속판이었습니다. 2cm 정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할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 제 큰손자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이거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금속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준서 이름이 맞았습니다. 전화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준서 바꿔줘.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바꿔줘. 준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복돌이 아니? 네. 준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이 목줄에 내 이름이 있더라. 할아버지가 쓴 거. 준서야,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한참 후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작년에 아빠가
아빠가 뭐? 아빠가 복돌이를 시골에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돌이를 키우셨어요. 그때 제가 복돌이 진짜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랑 저랑 복돌이랑 셋이서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복돌이를 시골에 버리라고 했어요. 왜? 아빠가 시골에 개 버려두면 할머니가 키우게 될 거다. 그러면 할머니가 힘들어서 결국엔 집 정리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마 못 버렸어요. 복돌이가 할아버지 개였는데. 그래서 할머니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목줄에는 왜 내 이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줄 안쪽에 금속판을 숨겨놨어요. 준서 다시 만나자라고.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제가 키우길 바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버렸어요. 할머니 집에. 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내 아들이 복돌이를 버려서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복돌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영감이 너를 준서한테 남겼는데. 민수가 버렸구나.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집으로 다 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 중요한 얘기야. 주말에 모두 왔습니다. 민수, 민정, 민호. 가족들도 다 왔습니다. 며느리 은정, 손주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땅 문서, 집 등기부등본, 남편이 쓴 편지, 유언장 사본, 그리고 복돌이 목줄에서 나온 금속판.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금속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뭐예요? 복돌이 목줄 안에 숨겨져 있던 거야. 너희 아버지가 숨겨놨어. 민수가 금속판을 봤습니다. 준서, 다시 만나자. 할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가 복돌이를 준서한테 남긴 거야. 근데 너 복돌이를 버리라고 시켰지? 엄마. 준서한테 들었어. 내가 시골에 개 버려두면 엄마가 힘들어서 집 팔 거다라고 했다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개 하나 때문에 내가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저는 엄마 걱정돼서. 걱정. 집 걱정이지, 나 걱정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뭘 계획하고 있었어?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생각했어요. 뭘?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파는 거요. 내가 알아. 저는 남편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편지 남겼어. 읽어봐.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돈셈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실망했어. 너희가 이럴 줄 몰랐어.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유언장 썼어. 유언장요? 이 집과 땅은 복돌이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한테 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복돌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는지 보겠어. 그 사람한테 집을 줄 거야. 엄마, 그건 이미 결정했어. 법무사한테 맡겼어.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을 쥐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19 불러.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신부전 초기입니다. 협심증도 있고요. 얼마나 남았나요? 당장 위독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조심하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잘 관리하시면 몇 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스트레스 줄이시고 정리하실 일 있으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이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은정도 준서도.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돈 생각을 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했어.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복돌이를 버려서. 너는 잘못 없어. 내 아빠가 시킨 거잖아. 하지만 제가 했어요. 넌 어렸어. 아빠 말 안 들을 수 없었겠지.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서. 복돌이가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데리고 와줬습니다. 할머니, 걔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복돌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와서 아빠를 침대에 올렸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넌 날 버리지 않았지? 복돌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틀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올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 아니에요. 와야죠.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고맙다. 며칠 후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유언장에 조건을 더 넣고 싶어요. 어떤 조건이요? 이 집과 땅은 개발업자에게 절대 팔지 않습니다. 네,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손주 3명 중 적어도 1명이 1년에 4번 이상 이 집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복돌이를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그 아이에게 상속합니다. 손주요? 네, 준서, 수진, 예진. 이 아이들 중에 1명. 복돌이를 진짜로 사랑하는 아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유기견 보호소와 시골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씁니다. 얼마나 하시겠어요? 1억. 집 팔면 6억 정도 될 텐데 1억은 기부하고 싶어요. 훌륭하십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복돌이를 평생 돌보는 손주에게 집과 땅을 상속한다. 둘째, 상속자는 1년에 4번 이상 이 집을 방문하고 복돌이를 돌본다. 셋째,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한다. 넷째, 1억 원은 유기견 보호소와 노인복지 기금으로 기부한다. 다섯째, 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을 취소하고 전액 기부한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뜻대로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이제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집을 받을 거야. 그 사람이 너를 끝까지 돌볼 거야. 한 달 후 7월 말이었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정전이 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아이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민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비 오는 날 시골까지 누가 오겠어. 저는 실망했습니다. 복돌이가 현관문을 긁었습니다. 멍, 멍. 왜 그래, 복돌아?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사람. 할머니. 준서였습니다. 준서야?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마지막 버스요. 혼자? 네, 아빠랑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왔어요. 왜? 할머니가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뉴스에서 폭우 경보 났다고 했어요. 복돌이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들어와, 얼른. 감기 걸리겠다. 준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남편 옷을 꺼내줬습니다. 이거 입어. 할아버지 옷이야. 네. 준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돌이가 준서한테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돌아, 보고 싶었어. 준서가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복돌아. 내가 너를 버려서. 복돌이는 준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촛불 아래서 준서와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방학 때도 올게요. 학교 다녀야지. 주말에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마워, 준서야. 식사 후 함께 복돌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고 털을 빗겨줬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정말 착하죠? 그래, 착해. 할아버지가 잘 키우셨어. 할아버지가 복돌이를 저한테 남기신 거죠? 그런 것 같아.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그날 밤, 저와 준서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할머니, 저 나중에 수의사 될래요. 수의사? 네, 복돌이 같은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할머니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갔습니다. 복돌이를 돌봤습니다. 저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마당 풀 뽑을게요. 고마워. 복돌이 산책시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늙어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걔 나이로는 노년이었습니다. 털이 휘어졌습니다. 주둥이 부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복돌아, 괜찮아? 복돌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돌아? 방으로 갔습니다. 복돌이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괜찮아? 병원 가야 해? 복돌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야. 복돌아, 안 돼. 가지 마. 저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이가 제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복돌아. 하지만 복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복돌아. 고마웠어.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복돌이가.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준서가 내려왔습니다.
복돌아. 준서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묻어줘야죠. 응, 그래야지. 함께 복돌이를 집 뒤 감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복돌이를 담요에 싸서 넣고 흙을 덮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복돌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할머니랑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그래. 복돌이 덕분이야. 그날 저는 유언장 최종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상속인은 준서. 조건, 이 집을 팔지 않고 복돌이 묻힌 마당을 지킬 것. 1년에 4번 이상 방문할 것. 개발업자 계약서는 제가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이 집은 누구한테도 안 팔아. 저는 김준서입니다. 이제 20입니다. 복돌이가 죽고 2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박선자 여사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집과 땅은 손자 김준서에게 상속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집을 개발업자에게 팔지 않는다. 둘째, 복돌이가 묻힌 마당을 지킨다. 셋째, 1년에 4번 이상 이 집을 찾아와 추억을 만든다. 넷째, 1억 원은 유기견 보호소와 노인복지기금에 기부한다. 아빠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준서한테. 유언장에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민호야.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란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한 집으로 다시 모이길 바랐어.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라. 준서가 이 집을 받은 건 그 애가 나와 복돌이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야.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돌이를 돌봤어. 나를 돌봤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희도 준서를 도와줘라.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야. 준서 혼자 집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집이야. 명절마다 여기 모여라. 복돌이 묘에 인사하러 와라. 사랑한다. 모두. 아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모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자주 옵니다. 이모, 삼촌도 명절마다 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복돌이 묘 앞에 섰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았어.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복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서 가족들이 웃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가족은 때때로 서로를 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 문제로, 거리 때문에.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합니다. 때로는 개 한 마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곁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주말에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